아줌마, 그냥 조용히 살아. 살림이 일이냐? 2년 후. 이제 네 건 필요 없어. 됐어, 이혼하자. 당신 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제일 무서울 거야.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차키를 붙잡으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는 뒷목을 꽉 잡고 그대로 뒤로 휘청였죠. 그날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로 버텼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통쾌하게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모욕을 견뎌야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언제나 널 위한다며 말로, 표정으로, 시선으로 날 한 사람으로서, 여자 사람으로서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제 이름은 정유진, 올해 52입니다. 평생 참한 며느리, 착한 아내 소리 듣고 살았죠. 그런데 돌아보면 제 인생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인생이었어요. 결혼 25년. 남편 박상우는 스스로를 현실적인 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는 남을 깎아야만 자신이 살아나는 사람이었어요. 유진아, 넌 원래 남 밑에서 일 못해. 성격이 안 맞잖아. 그의 말투에는 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그냥 살림이나 해.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가. 너는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그는 말끝마다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저는 못난 사람으로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말버릇이 있어요. 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 말 뒤에는 항상 칼이 있었죠. 너 그 나이에 누가 써주냐? 너 공부 좀 한다고 착각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안 만만해. 솔직히 내가 뭘 해도 난 믿음이 안 간다. 그는 비판을 조언이라 부르고 모욕을 현실 감각이라 포장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는 자신이 나쁜 말을 하고 있다고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결혼 초엔 그랬어요. 그가 일하고 들어오면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는 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진아, 된장찌개는 이런 맛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칠칠 맞아? 맨날 흘리고 참 여자는 섬세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가 저를 사람 아닌 하녀처럼 대했던 일도 있습니다. 친구 부부가 놀러 왔던 날 남편이 제게 말했죠. 유진아, 커피 좀 타와.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꼼꼼한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집 살림이나 하니까 아깝지. 손님들은 웃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타들어갔죠.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유진이는 사람 상대할 일 없으니까 편하잖아. 회사 다녔으면 벌써 잘렸을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게 웃음으로 포장된 모욕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유진아, 내가 복이 많아서 우리 상훈이 같은 사람 만난 거야. 요즘 여편네들이 말이 많다더라. 넌 그나마 얌전해서 다행이야. 시집이 사람 만들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말들 속엔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입 다물고 견뎌라는 뜻이 숨어 있었죠. 남편은 그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말 맞잖아.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괜히 나서지 말고. 그때 전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루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출근한 뒤였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다일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그날따라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진 눈과 지쳐버린 어깨, 그리고 입꼬리에 자리 잡은 무표정. 언제 이렇게 됐지?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꽂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포기한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뭘 잘하지? 나한테 남은 게 뭘까? 처음엔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홈패션, 네일아트, 플리마켓, 심지어 뜨개질로 소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비아냥댔습니다. 유진아, 또 시작이야? 이번엔 뭐야? 뜨개질? 그건 할머니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돈 되는 일이냐? 그거 조금씩 만들어서 언제 부자 되려고 하냐?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게 도움되겠다. 그래도 배워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 아, 넌 언제 철드냐? 맨날 감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인생이 제자리야. 그는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안 되는 거야. 내 손이 하는 건 밥하고 설거지 정도면 충분하지.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밥만 짓지 않는다. 손으로 인생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 손끝이 기억하는 걸 찾아봤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들 생일날 쿠키를 구워줬을 때였습니다. 엄마 쿠키가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가 잊히지 않았어요. 그때 느낀 냄새, 그 따뜻한 오븐의 열기. 그래, 이거야. 쿠키 냄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작은 쿠키 공방을 열어보자. 하루는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작은 쿠키 공방 열어보려고. 하지만 그 결심을 꺼내놓는 순간 예상대로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피식 웃더군요. 공방? 유진아, 너 정도 쿠키 굽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어.
심지어 너가 집구석에서 그거 하나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걸 팔 줄도 모르잖아.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내가 잘하면. 아니, 너는 잘하는 척을 하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 그날 밤 그의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잘하는 척이라니. 내가 언제 그에게 칭찬 한마디라도 바란 적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애미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처럼 마음 약한 사람은 금방 손 털게 돼. 괜히 남들 흉내 내다가 손해만 보지 말고 그냥 상훈이 월급이나 아껴 써. 그게 훨씬 현명하지. 그 옆에서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몰라서 그래요. 요즘 쿠키요? 전부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시대예요. 손으로 굽는다고 돈이 돼요? 그냥 애들 간식이나 만들어주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형님한테 딱 맞아요. 그 말에 웃어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깔보며 은근히 제 변화를 두려워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꿈이 많던 소녀였거든요. 저도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후 저는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제과학원에 등록했죠. 하지만 수강료가 부족해 남편 몰래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처음 만든 쿠키는 형편없었어요. 바닥은 타고 위는 덜 익고 포장하다 부서진 쿠키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그날 밤 남편이 그걸 봤죠.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처음이니까 그래. 그래. 내 인생이 늘 그렇잖아. 처음만 요란하고 끝은 늘 실패해. 그는 쿠키를 들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냄새나. 밤마다 이런 짓 좀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쿠키 조각을 다시 꺼내 먹었어요. 쓴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손으로 만든 거야. 며칠 후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싸구려 포장지 몇 개를 사고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하루를 달콤하게 만드는 쿠키, 유진의 손맛. 길을 지나던 한 아주머니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이 쿠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참 고소하네요. 얼마예요? 그 아주머니가 쿠키 한 봉지를 사며 말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요. 이 맛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그날 밤 다시 오븐 불을 켰어요. 남편의 잔소리, 시댁의 비아냥이 들려도 이상하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반죽이 퍼지고 택배가 깨지고 리뷰에 너무 달아요라는 글도 달렸죠. 남편은 또 비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줌마가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바자회나 나가서 나눠 먹기나 해. 나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치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는 저를 움직이게 했죠. 근데 난 이제 안 도망쳐.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수많은 실패와 조롱이 나중에 제 성공을 견인하는 불씨가 될 줄은요. 그날 밤 반죽을 하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쿠키는 한 번 타야 더 맛있어지는 법이야. 사람도 그래. 한 번 깨져야 단단해져.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쿠키 반죽이 너무 딱딱해 부서지고 오븐 온도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쿠키가 새까맣게 탔지만 그럴수록 더 연구했어요. 이건 왜 실패했을까? 하루에도 10번씩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밀가루 종류, 버터 온도, 굽는 시간. 하나하나 메모하며 제 손끝의 감각을 익혔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엔 작은 오븐 불빛 아래서 반죽을 쥐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만드는 인생이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죠. 다른 가게에 쿠키도 일부러 찾아가서 먹어봤습니다. 시장 한구석에 있는 허름한 제과점이든 백화점 지하 매장이든 상관없었어요. 포장도 식감도 향도 전부 메모했습니다. 버터 냄새는 강하지만 식감은 좀 눅눅하다. 이건 설탕이 적지만 먹고 나면 입안이 편하다. 그리고 용기 내어 가게 주인분께 말을 걸었죠. 사장님, 혹시 이 쿠키 반죽은 오래 숙성시키세요? 아니요, 그냥 하루면 돼요. 근데 온도가 중요해요. 그 말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 이게 배운다는 기분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며칠 전보다 환하게 보였습니다. 전엔 주름만 보였는데 이제는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틈만 나면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버터 82g, 설탕 75g, 계란 노른자 하나. 중간에 10분 휴지 후 반죽. 그리고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덜 탔다. 몇 달 뒤 제 쿠키는 정말 달라졌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누가 봐도 제법 그럴싸한 쿠키가 됐죠.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맛있다. 그 쿠키 가게 거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수고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쿠키를 한 입 베어물며 생각했죠. 그래, 이건 단순히 간식이 아니야. 이건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야.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쿠키를 팔아보고 싶다. 달콤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먹는 사람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쿠키. 주부의 손맛을 담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쿠키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은 불씨가 확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공방 자리를 알아봤어요.
발품을 팔며 상가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1층 점포를 발견했죠. 문 앞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자리.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문구가 마치 제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어야지. 남편이 정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인생의 주인. 그날 밤 저는 빈 공방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되겠구나. 며칠 뒤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하더군요. 은행 대출은 내가 갚을 텐데 내가 그걸 또 늘리겠다고? 그건 내 책임이야. 책임? 넌 책임감이란 단어를 몰라? 당신은 그냥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날도 있습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해볼까? 넌 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카드값도 내가 내주고, 전기요금도 내가 내주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서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죠. 살림이 일이냐? 그건 사는 척이지. 사는 거가 아니야.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베란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도 또 무시당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이 손으로 그를 놀라게 만들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쿠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얼하고 우분 열기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굽는다.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걸로 뭐가 달라지는데? 저는 속삭였죠. 그 말 언젠가 돌려줄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제 말을 듣고 뒷목을 잡을 날이 올 줄은요. 그들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가두려 했던 거예요. 유진아, 제발 좀 현실 좀 봐.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날 걱정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지배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항상 조종하려 들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는 공포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죠. 며칠 뒤 남편의 한마디가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은 시댁에 간 명절이었습니다. 큰 상에 반찬이 가득했지만 유난히 입맛이 없었어요. 왜인지 알았죠. 그 집 식탁은 늘 음식보다 말이 매웠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진아, 내가 요즘 뭘 좀 한다며? 애미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여자가 괜히 밖에 놔둘면 말 안 좋아. 집안일은 누가 하고 애들은 누가 챙겨? 그 말투 겉으론 염려였지만 속엔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감히 어디를 나가냐는 뜻이었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요즘은 다들 일도 하고 애들 다 커서 시간도 좀 나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래도 넌 그런 거 안 맞아. 성격이 너무 여리잖아. 장사라는 게 말도 세게 하고 머리도 돌아야 하는데 넌 그런 게 없어. 그냥 살림이나 해. 그 말에 옆에 앉은 시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죠. 형님, SNS 한다면서요? 어머, 대단하시다. 우리 엄마도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나이 들어 그런 거 하는 거 좀 오글거리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면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를 힐끔 보며 말했어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그런 거 유행이긴 하던데요. 근데 다들 2030대잖아요. 형님은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괜히 팔로워 10명인데 사장님 놀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깔깔 웃었죠. 그러게 세상에 팔로워가 뭔지 몰라도 애미가 참 요즘 사람 흉내는 낸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에 칼처럼 꽂혔어요. 그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잔잔히 웃었어요. 에이, 어머니, 누나들 왜 그래요? 우리 유진이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모든 비난을 농담처럼 덮었지만 저에겐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벌리는 건 없어요. 이 사람은 숫자 약해서 계산기만 보면 머리 아프다잖아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유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만 불리는 존재. 그래. 상훈이 말이 맞다. 유진이는 그냥 감성으로 사는 사람이야. 감성은 있어도 현실감은 없잖아. 시누이는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형님, 진짜 귀엽긴 해요. 그 순한 성격으로 장사라니 세상이 물러났나 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애미야, 장사는 냉정해야 돼. 너같이 눈물 많은 사람은 가격 깎아달라 하면 그냥 공짜로 줄 상이야. 그냥 상훈이한테 잘해. 그게 제일 큰 돈 버는 거야. 그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그저 고개만 숙였죠. 웃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졌고 그 소리 위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유진이가 요즘은 좀 활기차요. 뭐라도 한다니까 보기 좋잖아요. 물론 얼마 못 가겠지만요. 그 말에 모두들 또다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떨렸죠. 이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의 웃음은 내 가능성을 비웃는 소리였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세요? 그건 비난보다 깊은 비하였어요. 그치만 그 웃음이 앞으로의 반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집 근처의 카페에 납품 제안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첫 주문. 손에 계약서를 쥔 채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은 신문을 덮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거 세금 처리는 알아? 부가세는? 원가율은? 인건비 계산은?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럼 사업이 아니야. 그냥 장난이지. 그래도 시작은 해야. 시작? 넌 시작만 하고 끝내잖아. 맨날 열정 타령하지. 오래 간 적 있냐? 그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볼래. 그는 피식 웃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하긴 여자는 고집만 세지. 결과는 없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람의 걱정이 내 자존심을 빚보증 잡은 거였다는 걸.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심사 담당자 앞에서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규모 창업 준비 중입니다.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남편분 동의서 있으신가요? 아직은 말씀 안 드렸어요. 이건 제 개인 사업이라. 그때 갑자기 뒷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그냥 전업주부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대출이 아니라 구경이에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서서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죠. 제가 남편입니다. 이 사람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직원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그럼 다음에 같이 오셔서 상담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유진아,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인지 알아? 우리 신용등급 깎이면 어떡하려고? 그건 내 돈이 어딨어? 다 내 명의야. 길 한복판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날 제 얼굴에 스스로 낙인을 찍었죠. 무능한 여자. 그 후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제 말을 감정적인 짓이라 폄하했거든요. 유진아, 넌 좀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괜히 열정 있다가 남한테 피해만 줘. 내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냥 남편 잘 만나서 편하게 살면 됐지. 그는 내 열정을 불안정이라 불렀고 내 용기를 감정기복이라 불렀어요. 그날 나는 그들의 말보다 더 깊은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제가 잠시라도 웃거나 바쁘면 그들은 늘 달려들었죠. 요즘 왜 이렇게 들떠 있니? 그거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상훈이 고생하는데 너는 쿠키나 굽고 있으니 웃기지 않아?
신우이는 제 SNS에 댓글을 달았어요. 형님, 요즘 주부들이 다 사업가네요. 멋지세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만 그 속엔 조롱이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진아, 내가 바쁘다니까. 상훈이 밥도 못 챙겨준다더라. 남자 밥 굶기면 복 달아난다. 그만둬라. 애미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훈 씨는 손이 있으니까요. 저도 일하니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너 같은 게 어른한테 그런 말버릇을 배워? 상훈아, 내 마누라. 요즘 왜 이렇게 기가 세졌냐?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유진아, 제발 좀 순하게 굴어. 너 요즘 너무 나댄다. 나댄다 그 단어는 제게 독처럼 남았어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나댄 걸까? 아니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걸까? 그때 오븐에서 쿠키 굽는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과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꿋꿋하게 버텨내는 소리.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쿠키가 내 인생의 첫 반격이 될 줄은. 저는 남편 몰래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박스에 손으로 쓴 편지를 넣었어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달콤하길 바랍니다. 첫 달 단 37세트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 달엔 122세트. 하지만 뭔가 진행되는 듯이 보이자 남편의 태도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유진아, 세무서는 신고했어? 돈 들어왔다고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기면 나까지 피 본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도와주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제 발목을 붙잡았죠. 그건 내 사업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내 사업? 유진아,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도 없잖아. 그냥 취미 아니야? 돈 조금 들어왔다고 사장님인 척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 그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불이 켜졌습니다. 그래, 이젠 당신 허락 따위 필요 없어. 며칠 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죠. 대표자 성함이요? 정유진이요. 그 짧은 대답이 그렇게 가슴 벅찰 줄 몰랐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구의 명의도 누구의 허락도 아닌 내 이름으로 된 인생의 첫 서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나 사업자 냈어.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유진아,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몇 달 못 가서 접을 거야. 괜히 나까지
세금 걱정시키지 말고. 저는 복사한 서류를 남편 식탁 위에 올려뒀죠. 내 이름으로 등록했어. 세금 어떻게 할 건데? 이제 내 돈으로 낼 거야.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미쳤구나. 여자가 돈 벌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그럼 무너져도 좋아. 뭐, 무너져도 이제는 내가 세운 집이니까. 그는 말을 잃었어요. 20년 동안 가정이라는 단어로 날 붙잡던 그 사람이 이제 가정이라는 말로 날 협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 한쪽 구석에 남겨둔 780만 원.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오븐을 바꾸고 소규모 포장 박스를 맞췄습니다. 간판도 홍보도 없이 온라인에서만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주문이 3개, 그중 2개는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낯선 이름의 주문자가 들어왔어요. 정유진 쿠키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그 주문 하나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밤새 오븐 앞에 앉아 굽고 또 굽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 버터 냄새가 퍼질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의 냄새야. 그리고 3개월 뒤 통장 잔고에 숫자가 하나 늘었습니다. 105만 3천 원 입금. 제 이름으로 들어온 첫 정산금이었어요. 그 돈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나 혼자서 벌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요즘 쿠키로 돈이 된다고? 그거 다 거품이야. 하루, 이틀 유행 타는 거지. 그 말은 그가 나를 믿지 않겠다는 마지막 저항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가 몰려왔습니다. 거실 가득 쌓인 상자들을 본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래? 주문 들어온 거야. 이걸 내가 다 만들어? 응. 밤새. 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 나이에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집.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한지 아세요? 제가 피곤한 몸으로 반죽을 하고 손끝이 되어가며 쿠키를 굽는 그 노력을 그는 단 한마디로 지시라 부른 거예요. 그날 새벽 그가 잠든 사이 저는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졌고 팔은 반죽통을 들어 올리다 멍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면 주문 내역에 적혀 있었거든요.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재주문합니다. 그 한 줄이 그가 20년 동안 깎아내렸던 제 인생을 단 한순간에 되살려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실 한가운데 쿠키 상자가 부서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질렀죠. 그는 비웃었습니다. 이거 위생 문제 생기면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전에 내가 미리 막는 거야.
널 위해서야. 그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정말 날 위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내 노력을 부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부서진 쿠키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내 꿈을 깨뜨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 이름으로 내렸어요. 어느 날, 남편은 여전히 무심히 말했죠. 그래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단 세금부터 내야겠지? 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마 평생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주문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 온라인몰. 정유진 쿠키라는 이름이 조금씩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계산서를 정리하던 중 남편이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진아, 통장 잔고가 왜 이래? 왜? 너 요즘 뭐 하는 거야? 내 사업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진짜 그거 혼자 한 거야? 응. 당신이 안 믿어준 그 사업. 이젠 나도 믿기 시작했거든.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을 덮지도 못한 채 제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 눈빛엔 분명히 있었어요. 비웃음도 얕잡음도 아닌 두려움.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없이 내 손으로 세운 첫 매출 105만 원. 이건 단지 숫자가 아니다. 나를 믿는 증거다. 그리고 페이지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죠. 이 손으로 내 이름에 자존심을 새긴다. 이제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전처럼 명령이 아닌 경계와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어요. 아,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종속자가 아니라 변수가 됐구나.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제 돈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그 통장 속 숫자가 쌓일 때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날 처음으로 그는 나를 당신이 아닌 너라고 불렀어요. 그 일이 있기까지 2년. 제 쿠키는 정말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SNS에 정유진 쿠키 해시태그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왔고 리뷰 수는 어느새 3,000개를 넘었죠. 유명 블로거들이 제 쿠키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유진 쿠키는 단맛보다 사람 냄새가 나요. 먹고 나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문장들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광고 문구가 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하루 주문이 500세트를 넘기자 매출은 매달 2배로 뛰었지만 집5분과 주변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택배 포장 알바를 고용했어요.
새벽에 굽고 오전엔 포장하고 아이들 밥 챙기고 다시 반죽을 했죠. 손목이 아파 붕대를 감아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쓰러질라. 주변에서 걱정했지만 제 마음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이제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거래하던 포장재 납품업체 사장님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소량 제조 공장 생각은 없으세요? 집에서 굽기엔 한계가 있을 텐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장이라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설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드라마를 보며 무심히 말했죠. 요즘 너무 바쁜 척하네. 그거 다 언제까지 가겠어? 그 말이 오히려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 다음 날 저는 용기 내서 작은 제과 제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열심히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장님은 제 쿠키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셨다고요? 맛이 깔끔하네요. 재료도 좋은 거 쓰셨죠? 네, 버터는 프랑스산, 밀가루는 국산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걸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소량 OEM으로 생산해도 되겠어요. 디자인만 맡기면 수량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내 쿠키가 부엌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유진아, 이제는 진짜 사장이다. 그리고 그 주 저는 1년치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혹시나 모아놓은 1,800만 원. 이제 저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포장 디자인을 맡기고 쿠키 이름을 정했습니다. 달콤정 유진. 내 이름을 그대로 걸었죠.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이건 내 인생의 간판이었으니까요. 공장 첫 납품날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납품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정유진 쿠키 월 2,000세트 생산. 이게 뭐 대단한 숫자일까 싶었지만 저에겐 세상을 통째로 얻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죠. 엄마 쿠키 이제는 전국으로 나간다. 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러면 TV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말에 저도 웃었죠. 그래, 언젠가는 TV에 나올 거야. 그리고 진짜로 한 달 뒤 SNS에서 기자 한 분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예요. 엄마 손맛 쿠키로요. 그날 제 가게 계정은 폭발했습니다. 하루 주문 3,000세트. 카페, 사무실, 학교, 병원.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은행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고가 5천만 원을 넘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야. 그날 밤 남편이 제 통장 잔고를 보고 말했죠. 유진아, 이게 다 쿠키 판 돈이야? 응. 그는 말없이 제 얼굴을 보더니 중얼거렸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말을 듣고도 전 웃지 않았어요. 이젠 그의 칭찬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번 돈이야. 그해 겨울 매출은 드디어 억 단위를 넘겼습니다. 총 매출 1억 8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8억 빚을 떠안고 주방 한켠에서 반죽을 하던 내가 이제는 억 단위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되다니.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남편이 안 된다고 했던 그날 밤이었죠. 그날 저는 제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반죽한 건 쿠키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 불에 타고 식고 또 부서졌지만 결국 이 향기로 살아남았다. 이제 정유진 쿠키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저의 두 번째 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남편이 아닌 제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비웃던 사람에서 감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 휴대폰을 훔쳐봤습니다. 요즘 왜 통화 기록이 이렇게 많아? 남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거래처야. 거래처? 그게 무슨 거래처야? 내가 무슨 회사야? 그의 질투는 제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징후였어요. 그는 내 일기를 뒤지고 내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새 통장이 많아? 사업자 통장이라니까. 그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넌 그냥 내 밑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 말은 20년 전 그가 처음 제게 했던 말이 잔혹한 되풀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삶을 붙잡는 족쇄구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노트북을 펼쳐 매출 정산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쿠키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주방엔 작은 오븐의 열기와 은은한 커피 향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거 해?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응, 정산 마무리 중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히 지나가는 척하다가 내가 방을 나간 사이 노트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클릭 소리, 스크롤 소리. 잠시 후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눈을 크게 뜬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모니터에 띄워진 숫자, 지난 분기 매출 4억 7천만 원. 그는 마치 불에 데인 듯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가 한 거 맞아? 응. 당신이 그렇게 비웃던 쿠키 장사로 번 돈이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건 누가 도와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그의 말엔 여전히 내가 감히 이럴 리가 없다는 뿌리 깊은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했어. 이 손으로 밤새 반죽하고 택배 싸서. 유진아, 그만해. 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는 마치 제가 그동안 상상 속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되는 듯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며 제 노트북을 한 번 더 열었다 닫았다 하더군요. 이게 내 아내의 계좌야? 이게 진짜야?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먹을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고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혔어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 있다는 현실. 그건 그에게 자존심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흔드는 충격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밥도 먹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 제 사업자 등록증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제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왜? 이거 다 네 이름이네. 응. 내 이름으로 시작했고 내 이름으로 키웠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작아서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는 한참이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널 무시하면서.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자존심이 아니라 너였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보였어요. 그는 말없이 손을 꽉 쥐었죠. 너 진짜 무섭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넌 그걸 밟고 올라섰잖아. 그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얼굴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의자를 밀어내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내려다보며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무릎을 꿇었었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웃으며 참았고 울며 견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야. 뭔데?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패배의 소리였죠. 그날 밤 그는 방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계속 천장을 바라보다가 밤새 뒤척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븐에 쿠키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공기는 당신의 비웃음이 아니라 내 쿠키 냄새로 채워질 거야. 타이머가 울리고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몸이 따뜻했습니다. 그가 나를 두려워한 그 밤, 나는 드디어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결국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유진아, 왜? 미안하다. 뭐가? 그동안 내가 너무 늦었어.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진짜 무섭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강해진 거야. 그는 그제야. 내가 더 이상 그가 만든 작은 여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그가 가장 아끼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루어질 테니까요.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남편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찌개 국물이 그의 와이셔츠 위로 튀었지만 그는 닦지도 못했어요. 얼굴이 굳은 채 그가 묻더군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식탁 위엔 제가 만든 계약서와 차키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 차도 필요 없어요. 당신 허락도 명의도 이름도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요. 그 순간 그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지금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그가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못? 그걸 이제 묻는 게 잘못이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너 먹여 살렸잖아. 응. 나도 당신의 말로 20년을 굶었지.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인생 되찾는 짓이야.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유진아, 가정이 이렇게 깨지면 다 후회해.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감정에 휘둘린 건 당신이야. 분노로 열등감으로 그리고 날 깎아내려야만 버틸 수 있는 그 비참함으로.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차키를 던졌습니다. 탁. 식탁에 부딪히며 차키가 굴러갔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차, 이제 당신 혼자 타. 난 이제 내 이름으로 산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진짜로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앉았습니다. 너 진짜 변했구나. 그래, 변했지. 당신이 만든 여자에서 내가 만든 나로.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유진아, 난 그저 널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켰다고? 당신은 날 가두었어.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하면서 내 날개를 뜯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엔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스쳤죠.
하지만 늦었어요. 그는 이제 내가 서 있던 바닥에서 무릎 꿇은 채 지배자에서 패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이혼을 하니? 상훈이 체면은 생각해야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 체면은 누가 생각했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거야. 괜찮아요. 이젠 제 이름이 입에 오르는 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은 시누이는 전화를 걸어왔죠. 형님, 세상 무섭네요. 이혼이 요즘 유행이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난 유행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려고 이혼하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SNS에 올라온 제 인터뷰를 봤을 거예요. 정유진 대표 8억 빚에서 38억 자산가로. 남편이 무시는 나의 연료가 됐다. 그 기사 제목을 본 시가 사람들, 그날 다들 밥이 안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그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그땐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그건 진심이었어요. 나는 한때 그들의 눈으로 나를 보던 여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본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나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 나도 너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시작이 아니라 내 발목이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눈에 비친 건 사랑도 미련도 아닌 패배감이었죠. 그가 떠난 후 나는 내 이름을 처음으로 5글자로 새겼어요. 정, 유, 진, 공, 방. 내 이름이 걸린 간판. 그걸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아내로만 불리던 내가 이제는 나로 불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오랜 고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대표님, 쿠키 먹으면 기운이 나요. 왠지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맛이에요. 쓰고 아프고 끝에 달콤해지죠. 시간이 흘러 내 매출은 1년에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건물주가 되었고 직원 12명을 고용했어요. 가끔 남편이 보내온 문자를 보면 피식 웃음이 납니다. 잘 지내지? 응. 당신 덕분에 더 잘 지내. 그는 아마 지금도 후회하겠죠.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달빛 아래서 나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나로 산다. 저는 이제 강연을 다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이 눈물로 말해요. 언니, 나도 그런 남편 밑에서 살아요.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 질문을 한순간부터요. 인생은 늦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시간이 훨씬 강하고 길어요. 남편이 날 깎아내리던 그 말들, 이제는 제 인생의 벽돌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죠. 넌 실패할 거야. 그래서 저는 성공했고, 넌 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 없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 사람이 떠나며 한 말을 기억합니다. 유진아, 넌 정말 무서운 여자야. 저는 대답했죠. 아니요,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누군가가 위하는 척하며 당신을 무너뜨릴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속박을 끊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뒷목을 잡고 무너질 거예요. 당신은 웃게 될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약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의 힘을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세요.